이 이야기는 제 아내 수정이와 한 마리 강아지, 그리고 다시 살아가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혼 32년,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되던 날, 그날 아침, 낯선 강아지 한 마리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던 그 눈빛이 이상하게도 아내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께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제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박준호, 올해 61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직도 가슴이 먹먹하고 목이 메이거든요. 하지만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제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시작된 날입니다. 그날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도 함께 울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수정이와 저는 29살에 만났습니다. 회사 동료였죠. 그녀는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었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결혼 후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지만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그녀가 내려주던 커피, 주말의 산책, 소파에 나란히 앉아 보던 드라마,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제겐 전부였습니다. 2년 전 그녀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췌장암, 3기.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년 길어야 2년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어요. 괜찮아요. 여보, 우리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요. 그 후 2년, 우리는 그녀가 가고 싶어 하던 모든 곳을 다녔습니다. 제주도, 강릉, 부산 사진도 많이 찍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외로울 때 이 사진들 보면서 웃었으면 좋겠어요. 2023년 10월 31일, 그녀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나 먼저 갈게요. 미안해요. 무슨 소리야?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요. 너무 외로울 텐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괜찮아. 나 잘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다시 사랑하세요. 여보,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마치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텅 빈 느낌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던 커피잔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고 주방에는 그녀의 앞치마가 걸려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니 향수 냄새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옷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녀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죠. 저는 그 옷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소리내어 울었어요. 여보,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2년 동안 함께 잤던 옆자리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루하루가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여보, 일어났어?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TV를 켜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나도 곧 따라가겠구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저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11월 7일 화요일,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그녀가 떠난 날처럼 말이죠. 저는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몸을 움직이기 위해서요. 그때 문 앞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낯선 강아지 한 마리가 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크지 않은 중형견이었어요. 털은 연한 갈색, 비에 흠뻑 젖어 떨리는 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개의 눈빛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그 눈빛이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그렇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묘하게 아내의 눈과 닮아 있었어요. 이 사람 너무 외로워 보여. 눈빛이 텅 비어 있어. 마치 길을 잃은 것 같아. 누군가 곁에 있어줘야 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있어줄까? 그러면 조금 덜 외로울까? 이 사람한테서 슬픔 냄새가 너무 많이 나. 나도 주인을 잃었을 때 이렇게 아팠는데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걔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너도 비를 피할 곳이 없구나. 너도 혼자구나. 저도 모르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을 열었어요. 들어와. 비 그칠 때까지만. 걔는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오래된 그릇에 물을 담아 주었고 냉장고에 있던 소시지를 꺼내 주었어요. 걔는 천천히 다가와 먹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던 것 같았어요. 갈비뼈가 다 보일 정도로 말랐거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걔는 저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들리는 것 같았죠. 비 그치면 가야 해. 알았지? 저는 그렇게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문을 열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개가 아직도 마당에 있었던 겁니다.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앉아서 대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너 아직도 여기 있었어?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밥을 줬습니다. 오늘도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오늘 하루만 더 있어. 하지만 그날도 그 다음 날도 그 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 개에게 봄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계절이 봄이었거든요. 봄아, 너 주인 안 찾아가도 돼? 봄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여기 있고 싶으면 있어. 나도 혼자보단 낫겠다. 그날부터 봄이와 저희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봄이를 위해 목욕을 시켜줬고 동물병원에 데려가 건강검진도 받게 했어요. 수의사는 말했습니다. 한 7살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건강은 괜찮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펫샵에 들러 밥그릇, 물그릇, 목줄, 간식을 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아내가 봤으면 좋아했을 텐데 아내는 동물을 정말 좋아했으니까요. 봄이와 함께 지내면서 집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봄이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맞이했고 산책을 나가면 봄이가 제 옆을 천천히 걸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봄이가 제 발 밑에 앉아 저를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봄이의 행동이 묘하게 아내를 닮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소파에 앉으면 봄이도 옆에 앉았는데 항상 아내가 앉던 자리였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면 봄이가 다가와 머리를 제 무릎에 기댔어요. 아내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 봄이는 제 침대 옆에 누웠습니다. 정확히 아내가 누워있던 그 자리였어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정확히 같은 자리였어요. 어느 날 봄이가 갑자기 아내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방은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곳이에요. 봄아, 거기 들어가면 안 돼. 저는 황급히 따라 들어갔습니다. 봄이는 옷장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입에 뭔가를 물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아내가 마지막으로 사용하던 목도리였어요. 연한 핑크색 목도리. 아내가 가장 좋아하던 거였죠. 봄이는 그 목도리를 제 발 앞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올려다 봤어요. 그 순간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주저앉아 목도리를 안았어요. 아내의 향수 냄새가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봄이는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제 손을 살짝 핥아주었어요. 마치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아내의 방에서 잤습니다. 봄이도 함께였어요. 봄이는 제 옆에 누워 숨을 고르게 쉬었고 저는 그 온기를 느끼며 잠들었습니다. 꿈에 아내가 나왔어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봄이 잘 키워줘요. 내가 보낸 거예요. 당신이 너무 외로울까봐 당신을 지켜줄 친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봄이를 보냈어요. 봄이와 함께 행복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제 뺨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보미는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저는 보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내가 수정이가 보낸 거구나. 정말 고마워. 보미와 함께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집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어요. 보미의 발소리, 꼬리 흔드는 소리, 가끔 짖는 소리, 이 모든 것들이 집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아침이면 보미와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저는 다시 요리를 하기 시작했고 산책도 매일 나갔습니다. 이웃들과도 자주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보미 덕분이었죠.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준호 씨 많이 좋아 보여요. 보미가 복덩이네요. 맞는 말이었어요. 보미는 제게 복이었습니다.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존재였으니까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의 옷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차마 손댈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옷 한 벌 한 벌을 꺼내며 추억을 떠올렸고 조심스럽게 박스에 담았어요. 옷들을 정리하다 아내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여보, 제가 떠나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지 말고 누군가와 함께 해요.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약속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알았어, 여보. 약속할게. 나 혼자 있지 않을게. 보미와 함께 행복하게 살게. 저는 보미를 안아 올렸습니다. 보미는 제 얼굴을 핥아주었어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보미는 아내가 보낸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살 수 있도록 보낸 천사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 보미를 보내줘서 고마워. 나 이제 괜찮아. 슬프지만 동시에 행복해. 당신이 주신 추억들, 그리고 보미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날들 모두 소중해. 사랑해, 여보. 보미는 제 옆에 앉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마치 울지 마세요. 이제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지금은 2024년 11월입니다. 보미와 함께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 1년 동안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지 않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보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내가 그립습니다. 가끔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이 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제 일부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슬픔 옆에는 보미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보미에게 말합니다. 고맙다. 보마. 너 때문에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 보미는 꼬리를 흔들며 대답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이 끝난 것 같고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일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해는 뜨고 지고 계절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해요. 저는 보미를 통해 그걸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 다른 형태로 우리 곁에 남아있다는 걸 믿습니다. 제게 보미가 그랬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나타날 거예요.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존재는 사람일 수도, 동물일 수도, 혹은 작은 일상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들께 괜찮아집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괜찮아집니다. 저는 지금도 보미와 함께 산책을 나갑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요. 그때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보미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 그러면 바람이 불어와 제 볼을 스쳐 지나갑니다. 아내의 대답인 것 같아요. 사랑은 떠나도 남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예상치 못한 형태로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오늘 꼭 안아주세요. 그들이 곁에 있는 동안 말이죠.